부스팅을 해줘야 되는데 교모색 보정 환자였어요. 12살짜리 아이예요. 터미널에 진단을 받았어요. 걔는 그 부모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사이모션 그 부모님 눈을 호흡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라이넥은 체내 염증 수치의 감소를 줍니다. 논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중요한 거, 이 용량 의존적인 효과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세프트리악손 쓸 때 일정 혈중 농도 이상에서 그 약의 효과가 발현을 하죠. 요 혈중 농도가 안 되는 그 밑에서 좀 깔짝깔짝대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프트리악손 줄 때 2g을 아침에 한 번 주잖아요. QD로 사용을 하잖아요. 라이넥도 마찬가지예요. 고용량을 줬을 때 이 구간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게 용량 의존적 효과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2앰플 그리고 3앰플 정도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5앰플 줘도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나온 논문 연구 결과인데요. 이런 결과도 있어요. 1앰플씩 5일간 맞은 것보다 하루에 5앰플 맞은 환자에서 효과가 훨씬 좋았다. 태반 맞았는데 나 효과가 없었어요 하는 환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용법으로 맞았는지. 주 1회 1앰플을 맞았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혈중 농도 올라가는 게 이 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효과를 보겠죠. 그렇게 맞아도. 그렇지 않다면 효과를 못 볼 수 있다. 그럴 때 고용량으로 줬을 때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라이넥은 아까 사이모신 알파만큼의 강력한 NK 활성도 증가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같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논문 내용이고요. 바이러스 질환의 사이토카인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 그런 경우도 있고 코로나 후유증도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잡증상 괴질처럼 오는 환자들 가끔 보실 거예요. 저는 그런 환자들을 좀 보는 편인데요. 사이토카인 모듈레이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이모신 알파, 라이넥 둘 다 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라이넥, 얘는 육모막과 탯줄을 같이 추출해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얘는 완전 잘게 쪼갠 게 아니고요. 중분자량과 저분자량이 혼합되어 있는 물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몬과 메르스몬은 첨가물에 벤질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V로는 절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서브큐로 주셔야 됩니다. 얘들 플라몬과 메르스몬 제품들은 완전히 쪼개놔서 효과가 좀 빨리 오고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환자에게 줬을 때. 라이넥은 좀 중분자량이라서 효과가 좀 서서히 오고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환자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얘 한 개 주고요. 얘를 2개 정도 같이 줍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그래프를 잘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효 성분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좋은 것들이 들어있다. 특히나 성장인자들이 들어있어서 재생 효과가 있어요. 암 환자에 있어서 태반 주사를 써도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암에서 유방암, 자궁내막암 여성 호르몬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성암에서 이거를 써도 되냐 말아야 되냐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암 환자가 암에서 완치되었다는 전제 하에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 암 환자셨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많거든요. 라이넥 많이 드립니다. 아직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재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 학회에 가서 제가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유명하신 연자님께서 태반을 썼다가 간암이 확 번져서 온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태반을 어떤 용법으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케이스가 과연 전이가 일어난 게 태반 때문일까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논란을 일으킬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암을 앓은 이력이 있는데 완치가 됐다면 설명을 충분히 하고 사용을 하고요. 이제 우리 중증 떠있죠. 5년 동안에. 중증 떠있는 동안에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유방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같은 여성 호르몬 암에서는 더더욱 권하지 않습니다.